심리전에서 밀리면 안 된다. 심리전에 강하다.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이런 말을 자주 쓰죠. 승패를 가릴 때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과 정신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손자 역시 전쟁을 할 때 심리전을 중요시했습니다. 손자병법 군쟁편을 살펴보면 고 삼군 가탈기, 장군 가탈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적을 이기려면 적군의 사기를 빼앗고 적장의 마음을 흔들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심리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기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군 부대나 어떤 집단에서의 사기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손자는 이러한 사기가 전투를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에서 사기가 꺾이는 것은 곧 패배로 향하는 지름길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적의 심리를 흔들어 승리를 거머쥔 역사적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초안 전쟁 당시 한나라 유방과 초나라 항우가 벌였던 해하 전투입니다. 해하 전투는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로 더 유명한데요. 그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때는 기원전 202년 무렵이었습니다. 천하 통일을 이룬 진나라가 급속히 기울기 시작하자 나라 곳곳에서 반란 세력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무렵 새로운 강자들이 속속 등장했는데요. 가장 먼저 초나라 명문가 출신인 항우가 천하의 패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나라에서는 유방이라는 인물이 급격히 세력을 키웠는데요. 초안 전쟁을 치르면서 항우는 급격히 쇠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안 전쟁이 잠시 휴전에 들어갔을 때 한나라 유방은 한신을 시켜 초나라 항우를 추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신은 열심히 항우를 추격한 끝에 해야라는 곳 근처에서 그를 포위하게 되었죠. 항우와 초나라 군사들은 한나라 군대의 포위망을 뚫을 수가 없어 그 자리에 진을 치고 앉아 그저 방어만 했습니다. 날은 어두워져 가고 식량마저 바닥이 나고 있었죠. 항우는 그야말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정 무렵이 되었을까요? 한나라 군영에서 갑자기 구슬픈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초나라의 노래소리였습니다. 초나라 군대는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한나라 유방에게 점령당했고 그것을 슬퍼한 사람들이 한나라 군영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두고 사면초가란 말이 생겨난 건데요. 사방에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란 뜻이죠.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초나라 군대는 병력이 열세하고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 놓인 데다 나라마저 잃었다고 생각해 완전히 사기가 꺾였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노래를 듣고 슬픔에 빠진 병사들은 너도 나도 탈영했습니다. 심지어 항우마저 달아나다가 결국 한신에게 추격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죠. 한나라에 제대로 대항해 보지도 못한 채 스스로 무너져버린 허무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한신의 전략이었습니다. 한신이 포로를 잡은 초나라 군인들을 이용해 노래를 부르게 한 겁니다. 초나라 군의 사기를 꺾으려 했던 것이죠. 그런 한신의 전략은 제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초나라 병사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고 지휘관인 항우마저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나라 한신은 초나라 항우를 정말로 쉽게 이기게 된 겁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심리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해야 전투가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전쟁뿐만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구성원들의 사기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업을 위해 발로 뛰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 많은 기업들은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콘텐츠 공룡이라고 불리는 넷플릭스는 한 달에 약 10,000원만 내면 영화와 TV 프로그램 같은 영상 콘텐츠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기엔 DVD 배달 업체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의 기업 가치는 약 80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는 비결, 바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조직 문화에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먼저 직원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급여를 줍니다. 또한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휴가를 갈 수 있는 무제한 유급 휴가제를 갖추고 있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예산을 짤 때도 별다른 제약이 없고 복잡한 서류를 통해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들도 최대한 없앴습니다. 그야말로 꿈의 직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제한의 휴가도 높은 급여도 아닙니다. 넷플릭스가 구성원들을 한 명 한 명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로 인해 구성원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좋은 성과를 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 하나 넷플릭스의 조직 문화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마치 명문 스포츠팀을 이끌듯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의 각 포지션을 업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A급 선수들로 채워 최고의 팀을 만들어준 건데요. 직원들에게 최고의 동료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이자 최고의 보상이라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넷플릭스 직원들은 최고의 팀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최대한 누리며 일하는 만큼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한 조사 결과 넷플릭스의 자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 문화가 이 회사의 생산성을 업계 평균보다 약 40% 높인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조직 문화가 곧 기업을 살리는 경쟁력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구글 역시 직원을 가족같이 여길 때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하며 최고의 복지를 제공하고, 디즈니 픽사도 나이, 경력, 계약직에 상관없이 구성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며 실패해도 성과가 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유연한 조직 문화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와 행복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직원 개개인이 행복해야 근무 의욕이 높아지고 곧 기업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왜 우리 기업은 정체되어 있는 걸까? 왜 우리 기업은 더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는 CEO라면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의 심리적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지 그 방법부터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